2층의 평수를 크게 뺄 거다. 이거 무조건 알아보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다가 인테리어비 2배 나올 수 있어요.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싼데 제일 좋은 건가? 그러다 이상해지겠죠? 추가 비용 많이 나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인테리어 시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전체적인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따로 정리를 하거나 약간 뭐 수첩에 적으시거나 이렇게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이거 인지하셔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간판. 자, 간판. 당연히 간판이 있겠죠? 자, 간판 안에 보통 같이 하는 게 뭐냐면은 어닝이라고 돌려가지고 쓱 앞에 나오면은 그 앞에 막아주는 거, 비마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천장 같이 막아주는 거. 자, 간판하고 어닝을 묶어서 같이 보고요. 철거. 공실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철거 비용이 안 되겠죠, 당연히. 버릴 게 많으면 비용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버릴 게 많고 치울 게 많으면 그만큼 비용이 는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해요. 주방 설비.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주방에 들어갈 때, 일할 때 홀에서 반 칸 정도 이렇게 올라가서 들어가죠. 그 한 칸 턱을 띄우는 그거 있죠. 그 부분은 방수 처리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홀하고 연결돼 있으면 막 홀에 물 난리나고 물 새고 난리 나겠죠? 여기 잘못하면 막 누수 때문에 난리 나기 때문에 여기 꼼꼼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방 공간을 한 층 쌓아 올린다.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비용이 뭐 적진 않기 때문에 뭐 최소 2, 300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목공. 이름 그대로 나무로 된 거 다. 사실 인테리어 비용에서 가장 많은 품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꿈꾸는 디자인이 나무를 많이 쓴다? 그러면 인테리어 단가가 싸진 않을 거예요. 근데 나무를 안 쓰면 좀 싸겠죠? 타일. 이거는 주거 공간에도 있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뭔지 아실 거예요. 바닥에 까는 타일, 뭐 화장실 타일 될 수 있고, 벽면은 타일로 붙일 수 있고, 뭐 그런 거 포함되는 거예요. 네. 페인트. 나는 벽면에다가 타일 붙이지 않을 거예요. 저 여기다 그냥 페인트만 쏠게요. 페인트도 인건비가 좀 비싸요. 자, 뭐있냐면은 금속. 자, 왜 이렇게 나누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나눠? 그냥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뭔가 그냥 한 번에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소비자 입장이고, 실제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술자라거든요. 목공은 목수만 해요. 타일은 타일 시공하시는 분만 해요. 페인트는 페인트 칠하시는 분만 해요. 금속은 금속하는 사람만 금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이 전문 분야 다르기 때문에 이걸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금속은 비싸요. 그래서 저는 금속은 많이 넣는 거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금속 들어갔다, 이제 철 들어간다, 그럼 비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이 중에서 제일 싼 게 아무래도 페인트가 제일 싸겠죠. 자, 실내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그리고 야외 익스테리어가 있는데,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야외 벽면을 어떻게 꾸밀지, 데크를 깔지 말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이 해당돼요. 바깥 벽면을 어떻게 꾸밀지. 간판하고는 다른 거예요. 간판은 간판이고, 얘는 야외 벽면, 야외를 어떻게 꾸밀지에 대한 거예요. 화장실이 상가 내부에 있으면 당연히 저희 공간이죠. 그러면은 화장실도 인테리어에 포함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인테리어를 하고 어디까지 살릴지를 정해놔야 돼요. 인테리어 하기 전에 정해놔야 돼요. 자, 덕트. 자, 장사를 해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덕트. 바람 빨아들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화구 위에, 불 놓는 거 위에 빨아들이는 게 바람 빨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냄새 빨아들이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비용이 그래도 못해도 1, 200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예,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소방공사. 자, 이거는 가끔씩인데 1층 기준으로는 해당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2층 같은 경우에만 조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2층의 평수를 크게 뺄 거다. 이거 무조건 알아보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다가 인테리어비 2배 나올 수 있어요.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2층인데 평수를 크게 뺄 거다. 그때만 조심하고 나머지는 스무스하게 가시면 돼요. 나와봤자 뭐 100만 원, 200만 원이긴 한데, 자, 요렇게 세팅이 머릿속에 돼야 돼요. 요 과정이 머릿속에 인지가 돼야 되고, 자, 이게 나중에 얘기할 때 이 기준으로 견적을 비교하셔야 돼요. 이 기준으로 견적을 쭉 비교해야지 토탈 뭐 여기는 2,000인데 여기는 3,000인데 여기는 4,000인데 이렇게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싼 데 제일 좋은 건가? 그러다 이상해지겠죠? 추가 비용 많이 나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어느 항목마다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데는 싼데 다 빼놨어. 이거 뭐예요? 물어보면 그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으니까 그건 아직 모르잖아요. 하고 나중에 추가 공사 비용을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준대로 비교를 하시고 이 기준대로 봐야 돼요. 중요한 거 맞다. 한 가지 빠먹었는데 여기에 전기공사가 들어가요. 전기공사라는 거는 배선을 까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완성된 거에 들어와서 잘 인지를 못하는데 조명을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막 이런데 여기다 갑자기 여기 조명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선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작업도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명하고도 연관돼 있죠. 전체적인 공사 과정이. 그래서 이거를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그냥 간단히 잠깐만 설명드리고 넘어갈 건데, 자, 요거는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고, 철저하게 개인 술집 창업하실 때 말씀드린 거고,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도 꽤 많으실 거예요, 비중이. 고려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다들 하는지, 이런 거를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제가 프랜차이즈 하다 보니까. 다 대부분 거의 다 똑같은데요. 이렇게 자르고요. 이렇게 잘라보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뭐 상담 받아보셨거나 뭐 좀 알아보셨던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대충. 인테리어 비어라고 얘기하는 부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그러니까 여기 부분. 그리고 얘는 다 별도. 자, 왜 별도냐?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사람들이 이거 별도를 매기는 게 걔네들 돈 더 뜯어가려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요. 철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청구 안 드리는 거예요. 주방 설비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청구 안 드리는 거예요. 간판은 뭐 당연히 해야 될지 어쩔 수 없고. 자, 야외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청구 안 드리는 거예요. 화장실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청구 안 드리는 거예요. 덕트 이미 되어 있을 수도 있죠? 사실 여기랑 여기랑 연동돼 있어요. 주방 설비랑. 자,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살리면 되는 거예요. 소방공사 돼 있잖아요? 그럼 청구 안 드리는 거예요. 개별 가게의 특성이 너무 다양해서 이거는 가격이 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프랜차이즈 거의 100%다 얘는 별도예요. 근데 왜 별도인지도 이제 이해하셨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근데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인테리어 비용에 포함된다. 개인으로 보실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한 통으로 그냥 각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뭐 인테리어 업자는 아니다 보니까 뭐 빠진 게 한두 가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 더 있다. 자,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덕트랑 비슷한 건데 도시가스. 왜냐면 얘도 1, 200 들거든요. 얘는 그 전문가가 따로 와야 돼요. 왜냐면 가스를 다루는 게 위험하잖아요. 얘는 주방설비랑 연결돼 있고 화구랑 연결돼 있겠죠?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딱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얘 생각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당연히 깔려 있기 때문에. 새로 세팅한다는 관점에서는 얘도 당연히 나간다. 자, 첫 번째는 여기까지였고 어떤 인테리어 업체를 골라야 되는지 거기에서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너무 길면 힘드니까. 자, 일단 5팀 정도 미팅을 해보시면 돼요. 자, 해볼 때 상세 견적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업체를 선택할 때는 가격을 당연히 우선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너무 가격에 매몰되면 안 돼요. 함정도 너무 많고 뒤통수당할 일도 많고 막 연락 안 돼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가격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거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하는데 이렇게 소통! 자, 소통이 제일 중요해요. 소통. 나랑 예를 들어 아직 계약도 하기 전인데 약속 시간에 늦거나 나랑 연락이 잘 안 된다? 일단 걸러요. 거기는 뭐 싸고 자시고 일단 거르는 게 나아요. 왜냐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안 나온 것 같은 게 저 파란색으로 좀 바꿀게요.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자, 이게 여기가 보통 이제 실장님 아니면 소장님이거든요. 이분들은 각 항목들을 조율하시는 분들이에요. 일정을 잡고 컨택해서 어떻게 할지 얘기하고 뭐 여긴 이렇게 해주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고요. 매일 가면서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면서 조율하는 사람인데 사장님 대신에 그런 사람이 나랑도 소통이 안 된다? 심지어 내가 돈을 주는 입장인데 그러면 개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견적 볼 때 약간 팁인 건데 이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감립이라는 걸 요청해요. 그리고 보통 10%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에요. 얘 이거 뭐야? 막 이렇게 따지실 필요 없어요. 그거 안 할 거면은 본인이 직접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거기에 주는 대가다. 너무 놀라시면 안 돼요. 이거 보시고. 당연히 주는 거예요, 그거는. 세 번째, 인테리어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주방기기, 냉장고, 선반, 화구, 제빙기, 테이블 냉장고 이걸 어디까지 뺄지, 뭐 이걸 어떻게 할지, 구조를 어떻게 짤지, 뭐 약간 벌써부터 머리가 좀 아프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3D 도면을 봐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3D 도면을 통해서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얘를 다 세팅을 해봐야 돼요. 이 주방기기에 대해서 어떻게 넣을지, 주방을 얼마나 뺄지를 주방섭이 할 때 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상가 공간 이렇게 있어요. 상가수도가 여기 있어. 주방 공간 이렇게 빼야겠지, 이렇게. 주방. 여기 뺄 때 잘 보세요. 자, 요렇게 뺄 거야, 요만큼 뺄 거야, 요만큼 뺄 거야, 요만큼 뺄 거야. 되게 작은 차이 같죠? 이거 어떻게 결정할 거야, 요거 어떻게 결정할 거야? 요렇게 결정해야 돼. 이렇게. 주방섭이 3D.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봤더니, 좁네, 하나 더. 뭐 이렇게. 넣어보는 거,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보고 나서, 그럼 주방 이만큼. 그러면 그 주방을 공사하겠죠. 전체적인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한 번 보고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주방기기 3D면 이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또 3D면 안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종이에다가 하셔야 돼요. 센칭 딱 그려가면서 이렇게만. 자, 요렇게까지. 요걸 하셔야 된다. 이런 걸 더 신경 써주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만큼 단가가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다 안 좋은 게 아니고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뭘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3D 도면과 주방기기까지 같이 고민해주겠다. 그러면 거기가 좀 더 비쌀 수 있죠. 당연한 거죠. 그쵸? 또 하나, 디자인에 대해서 고민이 안 돼 있다. 그 고민을 대신할 줄 사람을 찾는다? 그럼 거기에 대한 디자인 값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시장의 원리겠죠? 안 해주는 걸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시작하셔요. 복잡하죠? 네, 복잡해요. 네, 솔직히 말하면은 좀 복잡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 번 보면서 인지를 하시고 들어가야지 투자금 관련된 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울 점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일단 인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돈인데 이것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 방에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계약금은 또 언제 주는지, 잔금은 또 언제 치르는지 궁금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보통은 계약금은
한 10에서 30% 정도를 줘요. 왜냐면 착수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라고 이거 부동산 때문에 10%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는 적게 받는 데고 30%는 받아요. 왜냐면 얘도 자재 사야 되잖아요. 자재 사고 뭐 주고 해야 되니까 먼저 착수금이 필요하긴 해요. 그 다음에 얘를 좀 나누는데 얘를 단금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중도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자, 중도금일 경우엔 얘가 한 40 받고 30 받고 보통 이 정도로 넘어가고 단금 받은 경우에는 얘를 70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50대 50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건 이제 그 업체마다 다르긴 해요. 보편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잔금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주는 거다. 먼저 주시면 안 돼요. 확인하고 줘야 돼요. 자, 그리고 플러스 뭐 있냐? 추가 공사 비용이 조심해야 돼요. 자, 인테리어 하면은 뭔가 사기꾼 느낌이 좀 살짝 있지 않아요? 거짓말한다, 뭔가 좀 속인다 이런 느낌이 살짝 있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얘 때문이에요. 앞에서는 2,000 들어요? 싸죠? 저희랑 하시면은 할인 좀 해드릴게요. 디테일은 몇 개 빼먹어 막. 근데 갑자기 공사 시작하더니 조명하실 거죠? 조명 넣어야겠네. 그리고 또 말을 안 해 그때. 근데 혹시 이거 하신다고 얘기하셨었나 그때? 여기 바닥 타일 여기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실 거예요? 아, 그럼 할게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중에 추가 공사 비용 빵 청구해.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은 사장님 계약 때 이거 안 넣었잖아요. 근데 새로 요청하셨잖아요. 그거 넣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실제로 보니까 거기 빠져 있거든. 얘를 타일을 안 넣었어. 처음에 줬을 때. 그래놓고 타일 하실 거예요? 물었더니 타일 한대. 그럼 타일 했어. 그럼 여기 들어가겠죠. 몇백이 빵. 그럼 또 할 말은 없어. 왜냐면 진짜 없거든. 그러면 하다가 그냥 갑자기 줘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인테리어가 사기꾼이 좀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나쁜 인테리어 업자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계약금을 30% 받고 중도금 받는 시점이 결국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계약금 30%에 중도금 40%면 총 70%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공사 날림으로 해놓고 중도금 빨리 주세요. 자재값이 필요합니다. 하고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실제로 많은 사기들이 중도금까지 받거나 여기까지만 하고 얘를 땡겨받은 다음에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거는 일단 첫 번째는 절대 돈을 먼저 주면 안 돼요. 일단 그것만 지켜도 반 정도는 먼저 될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려면은 현장에 매일매일 가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보통 사장님이 인테리어 맡겼으니까 나 돈 주고 맡겼어. 자, 알아서 해주겠지. 자, 엄청난 착오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인테리어를 했으면은 하루에 30분이든 적으면은 한두 시간이든 일단 매일매일 가야 돼요. 그리고 공사가 하루하루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각 공사들이 끝날 때 꼭 마감을 봐야 돼요. 왜 봐야 되냐? 예를 들어 공사 목공이 끝났어. 근데 내가 이쯤 가가지고 목공에 대해서 여기 나무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거 나무 공사? 하면은 어떻게 되냐? 목공 기사가 또 와야 되죠. 그럼 인건비 들어요. 마감하기 전에 얘기한 그 AS들은 그냥 목공이 어차피 왔으니까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해줘요. 근데 나 이미 집에 갔어. 다 끝났어. 근데 부르면 어떻게 돼요? 걔는 그냥 인건비 추가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무조건 방문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사기꾼도 방지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매일매일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도 보이거든요. 그럼 프랜차이즈 할 때 약간 장점이 있을까요? 그쪽 본사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이렇게 매일매일 가서 점검을 해준다든지 하는 서비스들이 혹시 좀 있을까요? 개인 기준으로 설명드린 거고 프랜차이즈 기준에서는 솔직히 이거 머리 아프시잖아요. 처음 들으신 분은 머리 터질걸요? 이거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다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날릴 위험 없고요. 다 어떻게 할지 다 짜드릴게요. 이거 통으로 다 해주는 게 프랜차이즈. 근데 프랜차이즈 업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완전 인테리어 비교해서 완전 최저가는 못 해드리고 약간의 마진을 붙일 수밖에 없긴 하겠죠. 이 고민들을 대신하고 직원들이 이거 다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이걸 가만히 있는가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신경 써줘야 되거든요. 직원들의 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좀 어쩔 수가 없긴 해요. 자, 오늘은 저 인테리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도 이 정도로 깊게 자세하게 설명드린 데는 많이 없을 거예요. 이것만 보셔도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다음 영상에서는 부동산 컨택부터 오픈까지 1년의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이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전체로 쭉 한번 훑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과정대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